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하늘을 나는 염소. 2011년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 라루에다. 스페인의 남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 라루에다.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염소 농장이 유명했다.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염소 중 하나는 페페라는 이름을 가진 염소였다. 페페는 단순한 염소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페페가 평범한 염소가 아니라 운명을 타고난 염소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페페는 다른 염소들과 다르게 무언가를 타고 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페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수레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울었다. 자전거 뒤에 매달려 다니길 좋아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농장의 작은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페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염소는 염소가 아니라 새가 되고 싶은 게 틀림없어. 그렇게 마을의 명물이 된 페페는 하루하루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2011년 5월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다. 스페인에서는 매년 마을 축제에서 열기구 대회가 열리곤 했다.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페페는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하늘을 나는 기회가 왔다. 축제 준비로 바쁜 마을 광장. 한 열기구 조종사가 잠시 바구니를 비워두고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페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저게 뭐지? 페페는 열기구 바구니 안으로 폴짝 뛰어 들어갔다.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득했고 페페는 신나게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펑! 조종사가 돌아와 열기구에 불을 켰고 바구니는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페페는 점점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열기구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와! 올해 열기구 정말 많네. 하지만 몇 초 후 모두가 깜짝 놀랐다. 저기, 저 열기구 안에 염소 아니야? 페페다. 순식간에 마을은 난리가 났다. 어린아이들은 신나서 환호했다. 어른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종사는 바구니 안에서 염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이럴 수가. 염소가 열기구를 타다니. 페페는 바구니 안에서 두리번거리며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했다. 바람이 기분 좋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페페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열기구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지상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페페를 구해야 해. 마을의 농부들은 트랙터를 몰고 열기구를 따라갔고 조종사는 재빨리 열기구를 조종해 서서히 착륙을 시도했다. 마침내 열기구는 넓은 들판에 무사히 착륙했다. 페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구니에서 내려왔다. 땅이구나. 하지만 하늘도 참 좋았어.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페페를 환영했다. 우리 마을의 첫 번째 하늘을 난 염소 페페에게 박수를. 이후로도 페페는 하늘을 난 전설의 염소로 불리며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라루에다 마을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페페 기념 열기구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자, 올해도 열기구를 타러 가볼까? 하지만 염소는 절대 혼자 태우지 마세요. 음메, 나중에 또 한번 날아볼까? 제목: 소시지 도둑과 바르셀로나의 추격전. 201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유명한 정육점 엘 치스토라. 이곳에서는 매일 신선한 고기와 소시지를 판매하며 관광객과 현지인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육점 주인 라몬 할아버지는 요즘 고민이 많았다. 이상하게도 가게에서 소시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 뒤 최고급 스페인 소시지 초리스가 또 사라졌다. 이번엔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들키지 않고 소시지를 가져가는 거지? 라몬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직접 범인을 잡기로. 라몬 할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가게를 닫은 척하고 가게 구석에 숨어 범인을 기다렸다. 그리고 살금 누군가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 순간 라몬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범인은 사람이 아니었어? 깍! 범인은 원숭이 한 마리였다. 이 원숭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라몬 할아버지는 놀라서 뒤를 쫓았지만 원숭이는 재빨리 소시지를 입에 문 채 도망쳤다. 야! 내 소시지를 돌려줘. 하지만 원숭이는 바르셀로나의 복잡한 골목길을 순식간에 가로질러 도망쳤다. 골목길을 뛰어넘고 시장 상인의 머리 위를 지나고 노점상이 팔던 토마토를 밟으며 튀어나가고 순식간에 시장 전체가 소동에 휩싸였다. 뭐야? 원숭이가 소시지를 훔쳐간다고? 누가 잡아. 라몬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원숭이를 따라갔다. 마침내 원숭이는 한 건물의 옥상으로 도망쳤다. 그곳에는 깍! 놀랍게도 여러 마리의 원숭이가 있었다. 그리고 건물 한쪽에서는 소시지, 빵, 과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이 녀석들, 도시 한복판에서 음식을 훔쳐다 살고 있었던 거야? 라몬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곧바로 출동했다. 바르셀로나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 원숭이한테 할 말은 아니구나. 경찰들은 전문가를 불러 원숭이들을 안전하게 보호소로 이동시켰다. 그 후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명물. 이 원숭이들은 원래 어느 관광객이 몰래 데려왔다가 버리고 간 동물들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이들을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다. 한편 라몬 할아버지의 정육점은
이 사건 덕분에 더 유명해졌다. 여기는 소시지를 훔친 원숭이가 출몰했던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정육점에 들러 초리소를 사 먹으며 원숭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라몬 할아버지는 가게 간판을 바꿨다. 소시지 도둑 원숭이 환영합니다. 단 도둑질은 금지. 바르셀로나의 작은 전설이 된 원숭이 도둑. 지금도 바르셀로나에서는 가끔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 제목 마드리드의 작은 기적. 2011년 겨울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빵집 라 에스페란사. 이 빵집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빵과 커피를 제공해왔다. 빵집 주인 마르코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단순한 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정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고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마르코스 할아버지의 빵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님이 줄어들었고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는 이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는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빵을 가져가게나. 할아버지는 작은 팻말을 만들어 가게 앞에 내걸었다. 이 말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용기를 내어 찾아오기 시작했다. 노숙자, 실직자, 아이를 둔 가난한 어머니들, 누구에게나 빵집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빵집 앞에 앉아있던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으며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빵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망설이며 창문 너머로 빵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꼬마야, 들어와서 따뜻한 빵 한 조각 먹고 가렴. 소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서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차렸다. 그는 소년을 조용히 빵집 안으로 데려와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초콜릿 한 잔을 내밀었다. 소년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작은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년은 매일같이 빵집을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소년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밝은 미소가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마르코스 할아버지는 그를 펠리페라고 부르기로 했다.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 펠리페는 빵을 받을 때마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 빵집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정리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주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밀가루 반죽하는 법부터 오븐 온도를 맞추는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펠리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혀 나갔고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빵집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한겨울이 지나면서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가게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다. 마르코스 할아버지는 결국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펠리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집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펠리페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빵집을 나섰다. 그는 시내 중심가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라 에스페란사는 마드리드에서 가장 따뜻한 빵집이에요. 돈이 없어도 빵을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 마르코스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빵집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기부금을 건넸고 어떤 이들은 자신도 이 빵집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빵집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마르코스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소년을 꼭 안아주었다. 펠리페, 네가 우리 빵집을 살렸구나. 소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그 후로도 빵집은 계속해서 문을 열었고 펠리페는 마르코스 할아버지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훌륭한 제빵사가 되었고 훗날 빵집을 이어받아 펠리페의 빵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라 에스페란사. 그곳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다.